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소아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장선영, 함소아에서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는 조백건 한의사입니다. 맑은 콧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많이 흘리잖아. 뒤로 넘어가는 게 뭐 맑은 게 많이 넘어갔어요, 이런 얘기는 잘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도 앞쪽에 있는 분비선하고 뒤쪽에 있는 분비선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앞쪽은 좀 장액성, 그러니까 맑은 쪽 콧물이 나오게 되는 분비선들이 많고, 뒤쪽에는 조금 점액성, 끈적끈적한 코가 나오는 코들이 이제 분비되는 그런 점액선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쪽으로 나오는 코는 콧물이 많이 나와도 의외로 그렇게 많이 막힌다라는 얘기는 좀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뒤쪽이 이제 붓고 그쪽에서 이제 끈적끈적한 코가 나오면 이제 가래도 많이 생기고 기침도 하고 코도 많이 막히고 이런 식으로 증상들을 호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코를 빼는 게 좋을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첫째가 유빈인데 이제 콧물 많고 이제 얘도 코가 안 좋아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빨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딱 빨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저기 있는데 저거까지 빼야지 되는데 하면서 소리는 나는데 안 끌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코피가 뻥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아, 망했다.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입으로 빼는 압력이 어느 정도 얘 코에 압력을 줄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게 하면 코에 이제 점막들이, 이 얇은 점막들이 더 압력을 받아가지고서 더 붓게 되거나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발의 오줌 누기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거꾸로 보면 코가 너무 많아서 애가 괴로워하고 잘 때도 너무 힘들어하고 뭐 밥 먹을 때도 갤갤거리면서 못 먹고 숨 쉬어야지 되고, 특히 이제 젖 먹는 애, 분유 먹는 애, 빨다가 너무 숨 차니까 이제 거리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또 안 먹고 이러니까 이제 코를 빠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코를 내비두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그냥 밥 먹기 전하고 자기 전에는 그냥 코 한 번씩은 빼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를 뺄 때, 코를 빼는 행위도 중요한데 그 중간,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된 건 뭐냐면, 아이가 코가, 저희가 딱 그 안을 코 속의 콧물의 형상을 보면 이 코는 웬만한 압력으로 빤다고 나올 만한 코가 아닌 코가 있어요. 굉장히 찐득찐득해서 마치 이렇게 좀 딱불처럼 완전히 들러붙은 코는 엄마가 정말 아무리 입으로 빨아도 잘 안 나오니까 그걸 너무 애랑 씨름하다 보면은 뭐 정말로 오히려 그 코점막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맑은 코는 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좀 끈적한 코거나 찐득한 코면 일단 찐득하고 이 뻑뻑한 코를 좀 연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전에 생리식염수 스프레이 같은 걸 좀 뿌려서 코 속에 있는 찐득한 코를 조금 이렇게 묽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뿌린다고 금방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들이 주로 많이 그러니까 지압으로 추천드리는 자리가 코 옆에 여기 영양열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양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에 여기 우리 그 자석신 같은 거 많이 묻혀주는 자리인데, 여기 상영양열이라고 해서 여기를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이 마사지 해주면서 옆으로 좀 눌러주고 하면 코 속의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안에 있는 콧물이 좀 이제 묽어지고 연해져서 뻑뻑하고 찐득한 콧물을 묽고 연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코를 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도저히 빠지지 않는 콧물을 엄마의 압력으로 해가지고 빼는 거는 상처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전 과정만 잘 되면, 한의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라 불러야 되지? 하여튼 네, 백건이도 얘기해 줬지만 저는 자기 전에, 왜냐면 아이가 코가 막혀 있으면 잘 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입 벌려서 자다 보면은 목이 또 건조해져가지고 2차적으로 목이 붓기도 쉽고, 그래서 코 준비를, 뻑뻑한 코를 묽게 만들어주고 자기 전에 코를 좀 빼주는 거는 저는 뭐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끈적한 코 있을 때라든지 코 막힘 있을 때 이제 뭐 이제 스팀 타올 같은 거 만들어서 김새라든지 속 안에 있는 것 끈적끈적한 것들이 조금 연해질 수 있게. 그리고 이왕 코를 푼다면 그 뜨거운 샤워하고 났을 때, 그냥 뻑뻑한 상태에서 빼는 게 아니라 애가 샤워를 하고 나서 코 속에 김이라도 좀 들어갔을 때 이제 코를 빼거나 풀면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샤워해야지 돼요? 뭐 이런 거. 예, 이런데 아, 샤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씻길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죠. 특히 열날 때. 뭐라고 그래요? 열날 때라든지 감기 증상 있을 때, 근데 뭐 하루 이틀 안 씻는다고. 아니 뭐 나도 뭐
안 씻었을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씻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정말 어머니가 못 참겠다 막 그러면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 똥꼬라도 닦아준다든지 뭐 똥꼬만 씻어준다든지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여가지고 깜짝 놀랐어. 씻겨준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애들이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땀도 많고 뭐 이러니까 머리 냄새 난다고 뭐 그때 이제 낮에 머리 잠깐 감겨 주신다든지 뭐 요 정도는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목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실제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은 특히 열감기나 감기가 좀 심할 때 목욕을 너무 좀 뭐랄까 세게 길게 하고 나서 다음날 감기가 심해지는 아이들을 그냥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목욕을 하고 나서 땀구멍이 열린 상태에서 한방에서는 감기의 가장 큰 요인을 차가운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한풍사. 그죠? 그게 이제 딱 닿으면 정말로 확 다음날 나빠지는 게 느껴지게 되니까 감기 중에 샤워나 목욕은 좀 줄이거나 아니면 최대한 짧게, 그쵸? 감기 중에 물놀이 이런 거는 절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세척, 코세척. 코세척은 죽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하루에 1리터 정도의 콧물, 별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은 콧물이 나올 때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콧물에도 콧물이 하는 역할이 있고 거기에도 면역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코가 더 건조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병리적인 상황, 끈적한 코가 너무 많아서 숨 쉴 때 되게 불편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가 입으로 숨 쉰다든지 그리고 코가 너무 많이 넘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코 세척을 해주는 게 좋고 그럴 시기에는 뭐 매일 뭐 하루에 2번도 해도 되는 거고 하루에 2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뭐 보통 이제 진료실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충농증처럼 이제 코가 막힐 수도 있는데 끈적한 콧물이 껴서 더 막히느냐 아니면 그냥 코가 부어서만 막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부어서 막히거나 할 때는 다른 증상 없이 진짜 막힘만 있을 때는 그냥 생리식염수 스프레이 정도로도 충분하고 이제 끈적끈적한 게 껴가지고서 그걸 어찌할 줄 모르거나 할 때는 이제 관류법이라고 해서 이제 코 통과해가지고서 하고 나면 이제 뿌듯하지 누런 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고 하면 엄마 아빠 이제 뿌듯하신데 근데 항상 그래도 조심은 해야죠. 사실은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코에다가 그 코 이제 스프레이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씻어내 주는 거는 사실 그 용량을 보면 뭐 30cc에서 50cc 그걸 가지고 한 달, 2달을 쓰니까 사실 1cc 정도의 물로 이렇게 씻어내는 거는 아주 많이 씻어내지 못할 수 있는데 말한 관류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주 속 시원하게 하고 효과적인 부분도 좋은데 단 중이염의 확률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뭐 한 초등학교 전 아이들은 꼭 관류법을 할 때는 이제 그 원칙에 맞춰서 소리도 잘 내고 그리고 얘가 좀 귀 이상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이대인지 아닌지도 잘 구별을 해야 되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가서 귀도 한번 봐야 돼. 의외로 집에서 코 세척 잘했는데요 라고 하고 왔는데 이제 중이염이 생겨 있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코 세척을 처음에 배울 때는 좀 몇 번 가까운 소아과나 이렇게 다니는 한의원 가서 귀 상태를 좀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되게 많아서. 그리고 저는 중이염을 앓은 지 일단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난 아이가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게 한 번 온 아이들은 계속 올 수도 있어서 일단 그렇긴 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한국에서 살려면 저는 반드시 마치 자전거 타기처럼 익혀야 되는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주의법만 잘 지켜서 그렇게 하면은 코 세척은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어색해.